안녕하세요. CAD 실무 능력평가 강의를 진행할 강사 김보영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오토캐드의 3차원 모델링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3차원 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 화면을 조작하고 제어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 부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3차원 모델링 화면 구성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차원 모델링도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리본 메뉴랑 명령 윈도우, 그래픽 커서 다 존재하는데 조금 보이는 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기본 입체 형상을 생성할 수 있다인데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차원을 넘나들어야 되는데 이 차원에 대해서는 다음 강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차원은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단계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1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로 갈 수가 없는 특징 때문에 3차원을 하려면 2차원 단면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기본체 형상은 단면과 생성 명령을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단면이 없어도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뷰를 조정하고 시각적 표현을 조정할 수 있다인데요. 모델링을 할 때는 다양한 시각적 표현 방법이 있어요. 앞에, 뒤에, 옆에, 밑에, 위에 전부 다 살피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뷰 조정 방법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UCS 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좌표계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를 안 드렸었죠. 그래서 3차원 모델링 할 때는 이 UCS를 지배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지배하셔야지만 모델링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얘를 제어할 수가 없다 하면 다른 방법도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 구성부터 살펴볼 거고 기본체 생성 방법, 그리고 뷰 조정과 비주얼 스타일, UCS 좌표계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D 모델링 화면 구성입니다. 먼저 우리가 2D 명령어 위주로 지금 리본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3차원 모델링 명령어로 표시되게끔 작업 명령을 전환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픽 커서와 뷰포트 컨트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위치도 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 공간 전환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늘 사용했던 템플릿은 2차원 도면을 작성하기 편하도록 평면도 방향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명령도 2차원 객체 작성하는 그리기 도구, 수정 도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할 거는 3차원 모델링이에요. 네, 3차원 모델링으로 이렇게 작업 공간을 전환을 하셨을 때는 2차원 작성하는 명령이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명령어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 리본 메뉴의 명령어가 3D 모델링에 맞춰서 구성이 되는데 이 방법은 우리 상태 막대에 이거를 끄셨다면 사용자화에서 키시면 돼요. 상태 막대에 여기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이 있는데 옆에 화살표가 있죠. 얘를 클릭해 보시면 현재 작업 공간이 어떤 건지 나와 있고요. V표 체크된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3D 모델링을 체크를 해주면 리본 명령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그 안에서 제어하실 수도 있고요. 2D 작업하다가 갑자기 3D 명령이 필요할 때 이렇게 전환해서 바로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명령어나 단축키를 다 외우고 계신다 하면 이 작업 공간을 전환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상태로도 충분히 3차원 모델링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공간 전환하는 명령은요.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용자화를 통해 작업 공간이라는 신속 접근 도구 막대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위쪽 상단에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픽 커서랑 뷰포트 컨트롤을 볼 거예요. 이것만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만 조금 달라지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응용 프로그램 막대나 리본 메뉴 전부 다 그대로죠. 네, 명령 윈도우랑 상태 막대도 전부 다 그대로고요. 뷰큐브랑 탐색 막대도 전부 다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거는 단지 그래픽 커서랑 뷰포트 컨트롤을 사용을 할 거다라는 건데요. 일단 그래픽 커서를 보면 우리가 2차원 작업할 때는 그냥 십자선에 네모난 아이콘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3차원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해당 축 방향으로 모든 축 방향으로 십자선이 존재하고요. 그 사이에 네모난 확인란이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픽 커서는 지금 제가 등각, 여기 모서리 점 방향에서 바라봐서 기울여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된 거고요. 제가 면의 방향으로 바라본다 하면 그래픽 커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얘네 두 개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 모드에서는 똑같아요. 네모난 확인란으로 나오고요. 위치 모드도 대기 모드랑 마찬가지로 십자선이 평면 방향에서는 그냥 단순한 십자선이었는데 3차원에서는 X, Y, Z축 모두가 표시되는 십자선으로 표시가 된다. 이런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픽 커서가 조금 달라졌다 하시면 평면 방향이 아닌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뷰포트 컨트롤 볼 건데요. 뷰포트 컨트롤은 우리 작업 공간 왼쪽 상단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괄호 쳐져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평면도라고 적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2D 와이어 프레임 또는 뭐 개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뷰포트 컨트롤인데요. 이 뷰포트라고 하면 이 작업 공간 내를 분할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하나의 화면을 본다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3차원 모델링 할 거기 때문에 뷰큐브도 쓰고 탐색 막대도 조금 더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갑자기 안 보이거나 아니면 숨겨야 된다 했을 때 이 안에서 꺼내고 온오프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보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이 분할한 화면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라던가 할 때는 항상 첫 번째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거든요. 기본값은. 근데 얘를 바꾸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얘네를 통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뷰 조정인데요. 자, 우리가 늘 사용했던 템플릿으로 하면 얘는 평면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이 공간상에서 평면도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뭐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또는 등각 투영하면서 다양한 뷰가 있고요. 그 뷰를 선택하면 이 작업 공간 내에서 내가 보는 방향을 바꿔주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뷰 조정을 통해서 내가 평면도에서 정면도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XY, UCS 좌표계도 따라서 그 방향이 XY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평면도 방향이 지금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X, 여기가 Y, 그리고 여기가 Z축이잖아요. 근데 제가 정면 방향에서 바라본다. 이 방향에서 바라본다 했을 때 그러면 X축은 그대로고 Z축이 Y로 바뀝니다. 이건 면의 방향으로 바꿨을 때만 같이 UCS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CS가 중요한 거는 항상 2차원 객체는 평면에만 작성이 되거든요. XY 평면에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면도에서 어떠한 객체를 만든다 하면 정면도 방향으로 UCS를 바꿔주셔야 돼요. XY축이 되도록. 네,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뷰 조정을 조금 많이 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세 번째는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 화면상의 객체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건지 제어하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어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클릭하면 기본값은 저희가 늘 사용하던 템플릿에서는 2D 와이어프레임인데요. 그 안에 와이어프레임, 뭐 개념, 실제 등등등 여러 가지 사실적 표현을 해주는 환경이 있어요. 그걸로 바꿔서 이 객체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유동적으로 자주자주 바꿔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토캐드는 일반적으로 2D 기능이 좀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2D 기능을 통해서 많이 사용하고 객체 선택도 그게 더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 작업할 때는 와이어프레임으로 하다가 내가 정말 잘 작업이 됐는지 확인할 때 개념이나 뭐 엑스레이나 이렇게 환경을 바꿔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체 생성하고 종류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본체는 내가 2000 단면이 없어도 바로 단면과 생성 명령을 이어서 해주는 명령이라고 했는데요. 종류는 총 7가지가 있어요. 상자, 원통, 원추, 구, 피라미드, 쐐기, 토러스 이렇게 총 7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원추랑 피라미드는 상단 반지름을 추가로 조정이 가능해서 이렇게 뾰족한 형태 아니어도 좀 넓은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다 옆에 써놓은 이 영문이 명령어예요. 단축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박스나 콩 같은 경우 좀 짧잖아요. 이런 경우는 명령어는 있지만 단축키는 없고요. 이런 실린더 길죠. 피라미드 길죠. 이런 경우에는 단축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자예요. 상자 명령을 실행을 하면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하냐면 밑면, XY 평면에 작성할 단면을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점 직사각형 작성하듯이 한쪽 구석점에서 반대쪽 구석점을 지정을 하면 되고요. 또는 좌표를 입력해서 크기를 정확하게 지정도 가능하고 옵션을 통해서 양쪽 구석점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는 사각형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면에 형상을 지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높이 방향으로 올려줘요. 이 높이도 수치적으로 입력해서 정확한 값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다만 얘는 상자 명령어죠. 완벽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어주는데 기울기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별도의 옵션은 없습니다. 또 옵션 중에선 정육면체가 있어서 모든 면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옵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통이에요. 실린더라고 하고요. 단축키는 앞글자 3글자 따서 CYL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원통 하면 원기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밑면 XY 평면에 지금 XY 평면에 작성하는 거예요. XY 평면에 이 원통의 단면의 크기를 지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심점을 지정을 한 다음에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지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높이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값도 수치적으로 입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항상 단면은 XY 평면에만 작성이 되고 어떠한 형상은 Z축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구예요. 저희가 2D로 이 구를 표현하는 거 배웠었죠?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원인 객체 근데 입체 형상이다. 얘도 똑같습니다. 구에 중심점을 지정한 다음에 반경을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구가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선은 얘가 지금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잖아요. 선으로서 얘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완벽하게 동그란 원이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선이 보이는 정도는 또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옵션에서 화면 표시에 보면 표면단 형상선이라는
그 수치가 있어요. 기본값이 아마 8인가 4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얘네들 수치를 낮춰주시면 이 한쪽 단면에서 봤을 때 이 객체를 구성하는 이 표면단 형상선을 조금 줄여서 표현을 해주고요. 얘를 높인다라고 하면 더 많이 보이겠죠. 근데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헷갈리니까 조금 적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다만 9는 그 표면단 형상선이 0으로도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0으로 설정하면 이 완벽한 동심원을 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2D 와이어프레임이나 와이어프레임에서는 표현이 안 돼요. 다른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뭐 음영 처리 이런 다른 비주얼 스타일로 했을 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에는 2개 정도?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원추예요. 콘이라고 하죠. 우리가 꽃갈콘 할 때 콘이 이 원추형 모양에서 따와가지고 콘입니다. 얘도 원이랑 똑같은데요. 자, 원통에서는 밑면에 반지름 지정을 하고 높이 하면 그냥 일직선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얘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위쪽으로 뾰족한 형상으로 만들어지고요. 얘도 9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곡면이기 때문에 표면당 형상선에 제어를 받아서 이 선이 조금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얘도 그 선의 숫자를 좀 조절해주면 적게 보이거나 더 많게 보이거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옵션 중에서는 상단 반지름이 있었어요. 상단 반지름을 통해서 윗면의 모양을 뾰족하게 말고도 이렇게 어떠한 내가 입력한 지름값을 가진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일단 옵션 상에서 내접하는지 외접하는지 자유롭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얘도 중심에서부터 한쪽 방향, 뭐 내접이든 외접이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 또는 변의 중심 둘 중 하나 지정을 해서 크기 지정하고요.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평면이기 때문에 표면단 형상선에 제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날카롭고 면과 면이 만나는 곳에 모서리가 존재하고요. 얘도 상단 반지름 옵션이 있어서 윗면에 뾰족하지 않게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피라미드의 앞글자 세 글자를 따서 PYR입니다. 자, 그 다음에 쐐기예요. 쐐기는 이 단면의 형상이 V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형상을 뜻하거든요. 네, 이 쐐기를 만드실 때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 밑면의 크기 이렇게 정하죠. 정한 다음에 이제 높이를 이렇게 정하는데 이때 높이가 조절되는 점이 내가 첫 번째 점을 지정했던 곳이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두 번째 지정되는 부분은 각도가 정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이 쐐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설계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건축 쪽에서도 좀 쓸 것 같네요. 약간 지지대 형상 만들 때 종종 사용하는 형상이고요. 단축키는 WE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추에서는 마지막이에요. 토러스라고 하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앞글자 세 글자를 따서 TOR이고요. 이렇게 원안에 중심 반경을 지정을 해주면 이 반경에서 다시 원형의 단면을 가진 링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둘 다 수치적으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이 만들어진 형상에 따라서 도넛 형상 같잖아요. 그래서 가끔 도넛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체 생성 명령이었고요. 자, 다음은 뷰 조정이랑 비주얼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조정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도 살펴볼 거고요. 또 뷰 큐브랑 뷰 조정의 차이점도 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타일 하나하나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뷰 조정입니다.
앞에서 잠깐 화면 구성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XY 평면의 방향을 변경을 해줘요. 그래서 리본 메뉴에서는 위쪽에 있고요. 이 리본 메뉴에서 뷰 패널은 3D 모델링 작업 공간에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제도 및 주석 리본으로 해놓고 바꾸고 싶다 하면 우리 뷰포트 컨트롤의 뷰 조정 컨트롤 이용해서 바꾸실 수 있어요. 두 개가 기능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명령어로는 뷰가 있고 또는 마이너스 뷰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뷰는 어떤 창을 하나 열어서 거기서 내가 뷰를 적용해주는 명령이라면 마이너스 뷰는 명령 윈도우를 통해서 내가 이 뷰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명령어가 꽤 많아요. CAD에는. 네. 왜냐하면 창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해도 뭐 시각적으로는 정말 편하지만 작업 효율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명령 윈도우를 하면 지시사항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옵션 입력을 하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창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명령 윈도우 명령이 하나 있는 게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여기가 정면도라는 기준일 때 내 밑에서 바라본 거는 저면도라고 하고요. 우측 방향에서 바라보면 우측면도, 좌측 방향에서 바라보면 좌측면도, 위에서 바라보면 평면도, 정면도의 반대면, 뒷면에서 보면 배면도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을 각각 방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등각, 투영, 세 방향 모두 보는 방향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마 화면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평면도, 정면도, 뭐 저면도 뒤쪽에 숫자가 -1 또는 1 또는 0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지금 마이너스 뷰 명령 말고도 내가 이게 시각적인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이너스 V 포인트라고 해요. 단축키는 앞글자, 세 글자 따서 마이너스 VP라고 합니다. 자, 얘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저희가 WCS 있죠. X축, Y축, Z축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어떠한 객체가 이 공간상에 있어요. 이 객체를 제가 정면에서 바라본 방향으로 이 공간에 내 시각적인 이 포인트를 바꾸고 싶다 할 때 이 V 포인트 쓰면 되는데요. 이때 순서가 자, 숫자를 3개를 쓰게 돼요. 첫 번째가 X축의 방향, 그리고 두 번째가 Y축의 방향, 세 번째가 Z축의 방향인데요. 내가 X, Y 평면으로 보고자 하는 곳에 0을 입력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Z축, 얘가 중요하죠. 자, 제가 둘 다 0으로 했을 때 이 Z축의 방향. 자, WCS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X축, Y축으로 얘가 평면인 방향으로 보면 위쪽에서 바라보든 아래쪽에서 바라보든 둘 중 하나일 텐데요. 얘가 플러스 1이다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에 따라서 밑에서 바라보는지 위에서 바라보는지의 방향이 틀려요. WCS 기준으로 자,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 하면 플러스 1이에요. 근데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다 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쪽 방향에서 봤을 때 이 축 방향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방향을 다시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자, X, Y, Z축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정면에서 객체를 바라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평면으로 만들고 싶은 게 X축이랑 Z축이죠. 그러면 X 0, Z 0이 돼요. 근데 WCS 기준으로 제가 바라보는 방향이 여기인데 지금 Y축의 방향 어디로 가고 있어요? 뒤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자, X, Z,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우측에서 바라보고 싶어요. 네, 우측에서 바라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XY 평면이 어디가 돼요? Y축이랑 Z축이 되죠. 그러면 Y0, Z0이 되고요. 앞에 X에서는 X축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와요? 제가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오고 있죠. 그러면 플러스 1이 됩니다. 반대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WCS 축의 방향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명령이 V포인트인데요. 알아두시면 유용한데 모르셔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뷰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마스터했다 하면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뷰 큐브랑 뷰 조정을 좀 비교해서 볼게요. 자, 뷰 조정으로 제가 평면도 정면도 바꾸면 X, Y 평면이 바뀌죠. 내가 항상 바라보는 면의 방향으로 X, Y축이 바뀌는데 뷰 큐브로 화면을 회전을 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지정한 X, Y 평면에서 이렇게 화면이 회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 Y 평면을 바꾼 다음에 뷰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회전시켜서 객체를 보고자 하면 뷰 큐브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유롭게 회전시켜서 보고 싶다면 우리가 줌을 화면 제어를 배울 때 같이 배웠던 3D 오빗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 3D 오빗 단축키 뭐였어요? 쉬프트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계속 누른 상태로 또 드래그 하시면 됐죠? 쉬프트랑 그리고 휠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이게 오빗이었죠. 그리고 뷰 큐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정 방향에서 바라보는 곳을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 뷰 큐브의 모든 모서리, 그리고 모든 점, 꼭지점, 그리고 모든 면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서리 방향을 선택을 하면요. 두 개의 평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고요. 여기 있는 구석점을 클릭을 하면 세 개의 평면을 바라볼 수 있는 등각뷰로 바뀌고요. 자, 면을 클릭하면 그 해당 면의 방향, 하나의 평면을 관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절이 되는데 자, 면을 했을 때 또 좋은 점은 위쪽에 이렇게 화살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전도 시킬 수 있고요. 또는 평면도에서 뒤쪽에는 배면도로 갈지 앞쪽에 있는 정면도로 갈지 그래서 90도씩 회전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단 XY 평면은 바뀌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설정된 UCS에 따라서 화면이 움직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젠 계속해서 비주얼 스타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객체의 가시성은 계속 변환해 가면서 맞게 만들어졌는지 보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모든 객체가 선으로 나와 있으면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표현을 제어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템플릿에서는 2D 와이어 프레임이죠. 자, 이 비주얼 스타일을 바꾸는 명령어는 vs current인데요. 그냥 단축키는 VS입니다. 자, VS 입력하고 2D 와이어 프레임을 하고 싶다 하면 숫자 1을 옵션에서 입력하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객체가 숨겨진 객체까지 전부 다 선으로 표현되는 형상이고요. 이때 UCS를 잘 보셔야 되는데 2D 와이어 프레임은 2차원 모형 공간에서의 선으로 표현하겠다라는 뜻이라서 UCS 아이콘이 이렇게 하얀색, 단일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도 있어요. 그럼 2D 와이어 프레임과 와이어 프레임 무슨 차이가 있냐? 자, 공간이 달라요. 아까 2D 와이어 프레임에서는 UCS 좌표계가 2차원 모형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모든 색이 같았죠. 근데 와이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축 방향에 이렇게 색이 들어가고요. 또
이 공간이 이제 2D 모형 공간이 아니라 3D 평행 또는 투형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객체를 봤을 때 똑같이 선으로 표현이 돼요. 다만 이 공간이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공간으로 환경이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숨김입니다. 숨김은 hide의 약자여서 옵션 값은 h인데요. 객체를 표현을 할 때 내가 바라보는 방면에서 보이지 않는 선은 숨겨서 표현을 해줘요. 단지 선으로 표현을 해주죠. 이거 마찬가지로 3차원 투영 공간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제예요. 실제는 real의 약자고 R입니다. 그래서 3차원 투영 공간에서 객체 음영이라고 하면 색을 뜻해요. 색이나 뭐 그림자 이런 걸 뜻하고요. 또 이 실제에서는 이 오토캐드에서는 객체의 재질 효과도 이렇게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질 효과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념입니다. 개념은 컨셉트의 약자여서 C이고요. 3차원 투영 공간에서 이 면 스타일을 사용을 해서 3차원 객체를 표현을 하는데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아니라 한색과 난색 간의 전환을 해서 보여주는 면 스타일 표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앞에 음영 처리랑 색상 표현 방법이 좀 다르죠. 하지만 이 개념이 조금 가시성이 좋아서 객체를 볼 때는 좀 좋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영 처리예요. 이 음영 처리는 앞에 리얼이랑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앞에 리얼은 음영과 재료를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음영은 재료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색상만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객체의 색상을 표현해 주죠. 단 모서리는 지금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모서리를 표현해 주는 효과는 또 있습니다. 자, 모서리로 음영 처리됨. 얘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음영 처리됨과 모서리로 음영 처리됨이 있고 이 객체의 끝에 모서리, 경계를 표현할 건지 아니면 색만 표현할 건지 아니면 둘 다 표현할 건지의 차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회색 음영 처리예요. 우리가 어떤 문서를 출력을 할 때도 컬러로 할 건지 흑백으로 할 건지 아니면 회색조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회색조랑 비슷해요. 흑백이 아니라 약간 회색 계열로 단색으로 음영을 표현을 해주는 시각적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케치예요. 3차원 투영 공간에서 이 객체의 모서리들을 손으로 스케치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이 모서리들이 굉장히 거칠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스케치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레이라고 해요. 병원 가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객체를 부분 쪽을 조금 투명하게 표시를 해서 객체랑 모서리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CAT 1급 문제도 나중에 풀이할 텐데요. CAT 1급 문제도 이런 엑스레이로 객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주얼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이 VS 명령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문자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선택을 해서 전환이 가능하니까 되도록이면 여기는 비주얼 스타일 컨트롤 말고 명령어로 바꿀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비주얼 스타일의 약자 해서 뭐 VS 이렇게 외우셔도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UCS 좌표계를 이제 바꾸고 설정하고 또는 초기화해서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5가지를 제가 선정해 온 겁니다. 이거 말고도 종류는 많아요. 자, 먼저 3점인데요. 원점과 X축, Y축을 제가 지정을 해서 점 3군데를 지정을 해서 이 방향을 지정합니다. 이때 첫 번째 클릭한 점이 원점이 되고요. 제가 여기 끝점을 원점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이 X축의 방향, 그 다음에 Y축의 방향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X, Y 방향이 이렇게 있을 때 Z축의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Z축 벡터예요. 원점과 Z축의 방향을 지정을 해서 X, Y, Z축의 UCS 방향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끝점을 지정한 다음에 Z축이 향하는 방향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Z축의 방향에 따라서 X, Y 평면이 바뀌겠죠. 그래서 UCS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Z축의 ZA를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클릭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3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UCS를 입력한 다음에 바로 3점을 적용하면 돼요. 별다른 이런 옵션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Z축의 방향 쭉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페이스, 면이에요. 면을 지정을 해서 X, Y, Z축을 지정을 하는데요. 제가 지정한 평면을 X, Y, 그러니까 객체 표면을 뜻해요. 이 표면을 X, Y 평면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기울기가 없는 평면이지만 조금 기울어진 평면이 있다고 하면 이 기울어진 평면에 맞춰서 X, Y, Z축 이렇게 되겠죠.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면을 선택을 할 때 그냥 한 점을 그냥 아무 데나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클릭한 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원점이 됩니다. 네,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XY 평면에 따라서 Z축은 자동으로 지정이 된다. 면은 옵션이 F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뷰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객체를 등각투영, 남동 등각투영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뷰큐브로 치자면 구석에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등각투영 방향을 저는 XY 평면으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 XY 평면이다 했을 때 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객체를 바라보는 방향을 XY 평면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이 뷰라는 UCS 명령을 사용하면 그래픽 커서도 2차원 작업에 용이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UCS도 등각투영이지만 뷰 조정은 등각투영이지만 XY 평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뷰의 V이고요. 그래픽 커서도 함께 바뀐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꾼 다음에 WCS, 원래 정해져 있던 원점과 그 방향으로 다시 초기화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표준이라는 옵션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지정한 좌표, 그러니까 이동을 하거나 방향을 바꿨잖아요. 얘를 다시 초기화시키는 옵션이고요. UCS를 입력하고 W를 하셔도 되지만 가로 이 안에 표준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명령을 실행을 해보면 표준 그냥 엔터 한 번만 더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초기화가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토캐드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지금까지 학습했던 거 복습 차원에서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토캐드의 시작하기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템플릿 선택 안 하고 선택되어 있는 미터법을 사용하는 템플릿 사용했죠. 그걸로 사용하셔도 돼요. ACAD ISO.DWT 이 템플릿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템플릿 찾아보기를 통해서 ACAD ISO 3D 이 템플릿을 쓰셔도 돼요.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템플릿으로 하나 시작을 할 거고요. 다시 시작하기 탭으로 와서 템플릿을 하나 더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에 템플릿 찾아보기 ACAD ISO 3D 선택하고 열기. 자, 공간의 차이가 있죠. 처음에 우리가 늘 사용하던 공간, 네, 익숙하죠. 네, 두 번째 우리가 3D 템플릿으로 하면 일단 축의 방향이 먼저 돌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템플릿 사용을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면을 그리거나 설계를 할 때는 평행 투시를 합니다. 즉, 원근감이 없는 상태에서 객체를 작성을 하고 설계를 해요. 근데 이 템플릿은 원근감이 존재해요. 그걸 어디서 보실 수가 있냐면 뷰큐브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뷰큐브의 우측 아래에 보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삼각형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평행이랑 투시가 있죠. 지금 뭐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투시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투시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원근감이 생겨요. 자, 제가 작업 공간 한번 바꿔볼게요. 네, 작업 공간을 3D 모델링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명령을 3D 명령으로 바꿔서 제가 상자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이미 한 점 클릭, 두 번째 구석점 클릭, 그리고 위로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위쪽이랑 아래쪽에 여기에 대해서 원근감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그냥 수직선을 쭉쭉쭉 내렸는데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기울어져 있죠. 자, 등각 투영으로 완전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보이죠. 위에서 아래로 갔을 때 수직이 아니라 조금씩 안쪽으로 좁아지는 방향으로 원근감이 적용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D 모델링 할 때는 자, 이 3차원 템플릿 말고 그냥 우리가 늘 사용하던 이 템플릿에서 작업 공간을 3D 모델링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Shift랑 휠 버튼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면 자동으로 이 3차원 공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뷰 조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등각 투영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등각 투영은 XY 평면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항상 면의 방향에서만 XY, UCS가 바뀝니다. 제가 평면도로 했을 때 XY 방향이 현재 평면이죠. 제가 근데 얘를 정면도로 바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뷰의 방향은 정면도지만 XY 평면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난동 등각 투영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했던 게 정면도가 XY, UCS 방향이었죠. 여기에서부터의 남동 등각 투영 방향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추. 이미 한 점 클릭하고 쭉쭉쭉 움직여서 한 점 클릭. 위로 이렇게 이동하면 원추 형상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때 비주얼 스타일도 한번 바꿔볼게요. 단축키 뭐였죠? VS였습니다. VS 개념 C 입력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VS 엑스레이 한번 볼까요? X 입력하고 엔터 하면 엑스레이로 이렇게 바뀌죠. 자, 다시 VS E 입력을 해서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만들게요.
지금 얘는 완전한 곡면이기 때문에 이 곡면을 선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표면단 형상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임의의 선이 존재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 어디서 제어를 하냐? 옵션을 가보도록 할게요. OP 입력을 한 다음에 화면 표시 탭으로 가면 우측에 표면단 형상선이 있습니다. 얘를 제가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리젠이라고 해서 RE 입력을 해주시면 화면 구성을 다시 해주는 명령인데 RE를 해주시면 얘 어때요? 안 보이죠? 그리고 다시 비주얼 스타일을 개념으로 바꿔볼게요. 그런데 형상은 존재합니다. 이 표면단 형상선은 옵션에서 그렇게 바꾸실 수도 있는데 명령어가 또 있어요. ISO 라인이라고 합니다. ISO 라인 단축키는 없고 풀네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입력한 다음에 뭐 숫자 2 입력을 하시고 다시 한번 리젠 RE 해주시면 되고요. VS2 하면 이제 이 곡면을 선 2개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3차원 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궤도 Shift랑 휠 버튼 누르는 이게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평면에서 정면도에다가 객체를 그리겠다. 뭐 REC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겠다. 하고선 등각 투영해서 보면 남동 등각 투영해서 보면 정면도 방향에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근데 제가 이 평면도 방향에서 REC 이용해서 사각형을 또 그려볼게요. 이거 다시 남동 등각 투영으로 바꿔주면 평면도에서 그렸던 거랑 정면도에서 그렸던 거랑 이 스케치의 방향이 틀려지고요. 항상 스케치는 XY 평면에만 작성이 돼요. 그리고 이 평면에 우리 스케치의 방향에 따라서 객체가 생성되는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가 전부 다 익숙해졌다 하시면 저는 되도록이면 여기 있는 명령들, 3차원 명령들보다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제도 및 주석 2차원 명령 있잖아요. 얘를 그냥 두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명령어 외우기가 힘들고 나는 일부 명령어는 아이콘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면 3D 모델링 공간으로 바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은 그대로인데 그냥 명령만 바뀌는 거니까요. 이 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오늘 배운 이 뷰 조정, 비주얼 스타일 그리고 UCS 바꾸는 것까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UCS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UCS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이 상자에 이 끝점을 원점으로 할 거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으로 하겠다 하면 여기 끝점 한번 선택, 여기 있는 끝점 또는 직교 모드 크시고 그 방향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반대쪽 끝점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얘를 옮기면 왼쪽 하단에 UCS 욜로 이사를 갑니다. 다시 한번 UCS 이번엔 페이스 해볼까요? 페이스 하면 면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 면에서 내가 지정한 지점이 원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X 반전, Y 반전 있는데 X축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고 싶다면 옵션으로 조정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통해서 얘를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향이 맞다 하면 그냥 승인하시면 되겠죠. 다만 내가 지정한 점이 원점이 되고 이 위치 정확하게 모른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는 좌표로 계산해서 그리기는 좀 어렵겠죠. 자, 그런 다음에 UCS. 자, 옵션들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괄호 안에 기본값이 표준이다. 그래서 W 이용해서 표준으로 바꾸셔도 되고 그냥 엔터나 스페이스바 한 번 더 하면
이 UCS 다시 원래 위치로, 원래 방향으로 이동이 된다. 이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모델링하는 준비 과정과 또 모델링하는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